안녕하세요.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사진부터 한번 보시면 막판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장중에 나스닥은 0.7% 이상 상승 중이었는데 다우가 나스닥 따라 플러스 될 것 같더니 막판에 나스닥이 다우 따라갔습니다. 백신 호재 날렸던 모데나가 그 백신 효능이 좀 과장된 거 아니냐 이런 STAT 분석 기사 나오면서 모데나가 10%대 급락했고요. 장 마감 후에 추가 하락했습니다. 모데나 주가 그래프 한번 보시죠. 반도체주가 장중에는 한 2% 가까운 그런 강세 보였었는데 결국 반도체 지수 0.39% 하락 마감했고요. 그런데 엔비디아, 인텔 이런 거는 이제 0.6%대 상승 유지했고 마이크론이 1.7%대 하락하고 그렇습니다.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론 또 엔비디아 추가 상승했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390포인트, 그래서 마이너스 1.59% 내렸고요. S&P 500 지수 마이너스 1.05% 내렸고 나스닥이 0.54% 내렸습니다. 국채 수익률 다 하락해서 10년물이 0.693%입니다. 달러 지수 99.57로 추가 하락했고요. 원달러 1225원으로 올랐고 원엔 11.37 하락이고요. 위안달러 7.09 하락입니다. 유가 WTI 31불대 소폭 올랐고요. 브렌트는 34불대로 좀 내렸습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금리 4.5% 동결했고요. 4월에 자동차 신규 등록, 유럽 각국 신규 등록한 것이 발표됐는데 끔찍하네요. 영국 마이너스 97.3%, 다 전년비 데이터입니다. 전년 동월비. 이탈리아 마이너스 97.6%, 독일 마이너스 61.1%, 프랑스 마이너스 88.8% 이렇습니다. 4월 달에 자동차 신규 등록한 겁니다. 독일 5월 경제전망지수 51로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고요. 미국 4월 건축 허가 건수 전월비 마이너스 20.8%, 주택 착공 건수 마이너스 30.2%입니다.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전년비 마이너스 9.5%로 추가 하락했습니다. 쟁점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그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하는 행정명령 서명하는 모습입니다. Executive Order on Deregulation.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중공기업들 제재하는 방안이 지금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엄청나죠, 이거? 지금 그 미국 정권거래소에 중공기업 156개가 상장되어 있고요. 그 시가총액이 2월 25일 기준으로 1조 2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규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본토 이외에, 중공 메인랜드 본토입니다. 본토 이외에 세계 여러 나라에 중공기업들 많이 상장되어 있죠. 한국에도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상장된 국가의 정권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공의 정권 규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과 다른 규제를 받는데 지금 동일하게 거래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응? 그래서 이번에 제재를 검토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투자자 보호하겠다 이런 이제 이유인데, 그러니까 정권 거래에서 규제하는 근거는 언제나 투자자 보호입니다. 그럼 지금 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게 있다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정공당국이 바이러스 처리하는 과정이 투명하지도 않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실을 숨기고 미국이 정보 제공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하지도 않았다. 이거 아닙니까? 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거는 미국이 초기에 우한에서 나온 그 바이러스 샘플 좀 보내달라 이렇게 계속 부탁을 했는데 그거 묵살하고 몰래 그 바이러스 샘플을 파괴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네요. 이 내용을. 그래서 마이크 폼페오가 그 내용을 계속 물고 늘으시니까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 증거 내놔라.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자백을 했죠. 비공인 연구실에서 샘플 파괴한 거는 맞다.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파괴한 이유가
생물학적인 안전을 위해서다. 그건 너무 심각한 바이러스인 것 같아서 확산 방지하기 위해서 파괴했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보니까 결국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중공기업들도 다르지 않을 거 아니냐. 투명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사 제목 밑에 나온 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China have nothing to lose. 잃을 게 없다는 거죠. 차이나는 무슨 행동으로 잃을 게 없느냐? By trying to defraud U.S. investors. 미국 그 투자자들을 사기를 쳐먹어도 중국은 손해 볼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될 거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전번에 한번 그 미중 무역 전쟁 막판에 등장했던 이슈인데 바로 중공이 꼬리 내리면서 잠잠했던 건데 이번에 바로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정이 이렇다면은 지금 그 투자자 보호하는데 심각한 문제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같은 조건을 걸어야 되는데 규제가 다르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거래소에서 중공기업에 투자했다가 손해본 투자자들 일종의 정권 사기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한국도 같은 문제가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이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규제 강화를 안 하고 방치를 한다면은 정부가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상원 그 뱅킹 커미티에서 파웰하고 머니슨이 나란히 이렇게 정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자는 뭐 새로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파월은 경제가 회복되기까지 그 지금 그 페드 차원에서 하고 있는 각종 툴들, 지원 툴들 지속할 거다, 계속할 거다. 이 점을 다시 명확하게 한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말해 온 내용이죠. 머니슨은 그러니까 지금 그 더 이상 셧다운이 지속된다면 미국 경제에 영구적인 피해를 줄 것 같다. 그러니까 경제 이제 재가동하는 게 맞다. 이 점을 분명히 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확인한 것이죠. 의회에 가서. 그 다음에 지금은 바이러스 대처 방법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 행동 수칙 따르면은 재가동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로 정언을 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의회가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되게 이게 미국에서 중요한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 이게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인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 그리고 주말하고 이제 월요일쯤에는 좀 잠잠하고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화요일부터 금요일 이 사이에 뭐 크들러나 머누신이나 나바로나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 요즘에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 그 아자르가 자주 등장하고 이렇게 현안을 가지고 언론들하고 아주 적극적인 그런 인터뷰를 많이 하죠. 이거 매우 중요하죠. 미국에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면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 위에 그러니까 실제 어떤 그 책임과 권한이 없는 사람들의 그 말은 그냥 그 사람들이 개인 의견에 불과하니까. 네. 자, 그런데 어저께 이제 커들러가 폭스 그 비즈니스 인터뷰하면서 재밌는 이야기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지금 그 미중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데 중공이 만약에 미국 국채 왕창 팔아버리면 어쩔지 걱정된다고 이렇게 아마 앵커가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커들러 여기에 대해서 답변한 것만 나왔습니다. 답변한 것만. 그래서 근데 이런 어떤 그 주제는 작년에 수없이 나왔던 것이죠. 예, 저도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답도 동일하고요. 중공은 미국 국채 무기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무기의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우선 제가 다시 한번 제가 했던 답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잘 정리됐다고 생각합니다. 중공이 왜 미국 국채를 갖고 있겠습니까? 자신한테 유리하니까 갖고 있습니다. 예? 자신한테
미국 국채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당연히 미국 국채 팔아버리고 그거 가질 겁니다. 미국을 위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중공을 위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지금 팔지 않느냐? 팔면 더 손해니까 팔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면 중공한테 더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미 국채가 중요한 외환 보유고 수단이죠.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모든 국가는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외환 보유액입니다. 그 외환 보유액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반드시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환 보유액의 중요한 수단이 바로 미 국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자가 나오니까요. 달러를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그 덩신이죠. 그래서 만약에 중공이 이 미국 국채를 다 팔아갖고 달러라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덩신짓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 팔아갖고 그러면 어디다 운용을 하겠습니까? 그걸 주식 운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외환 보유액이기 때문에. 주식에 운용하는 건 다른 자금이 또 있죠. 국부펀드 같은 거 이런 걸 하죠. 그래서 그러면 말이죠. 미국 국채 팔아버리면은 현금으로 가질 수 없다면은 그러면 다른 채권, 가령 독일 채권이나 일본 채권 가집니까? 덩신짓이죠. 그거 마이너스 수익인데. 그 다음에 지금 리스크는 더 높고 수익률은 더 낮은 게 한국 채권입니다. 한국 채권 사겠습니까? 그것도 덩신짓입니다. 그거. 그렇죠. 그래서 미국 채권은 그야말로 그 최고 중에 최고죠. 그 최고의 안전자산인데 수익률도 높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이익을 보고 있을 겁니다. 채권 수익률 전체적으로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이걸 판다고 할 때 말이죠. 왜 팝니까? 지금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중공도 달러 현금이 필요하면 조금씩 팝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니까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채권 수익률을 왕창 올려버려야 합니다. 중공이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니까 기껏해야 한 1.1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거 왕창 팔아갖고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면은 그게 어떻게 이제 미국한테 타격을 주느냐? 미 재무부는 매일 채권을 발행해야 됩니다. 그 발행금리 올라가면은 고통이 되겠죠. 뭐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건데, 그런 무기를 쓴다는 건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외환관이 그렇게 국채 수익률을 올린다면은 찔끔 팔아갖고는 아무 소용도 없고요. 찔끔 팔아갖고는 지금 채권 수익률 조금만 올라가면은 채권 값이 싸진다는 거니까 살려고 대기하는 자금이 넘치고 넘칩니다. 그래서 찔끔 팔아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고요. 왕창 팔아야지 수익률이 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글로벌 시장에서 국채 수익률을 올린 상태에서 한 1분, 1시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수익률 높여갖고. 그렇게 하려면 채권을 왕창 팔아야 되는데요. 하루쯤 수익률 올려봤자 그거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바로 내려가 버리니까. 그래서 미국한테 정말로 어떤 그 타격을 주려면은 채권 수익률이 폭등을 해서 가령 뭐 한 5, 6개월 이렇게 상당 기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계속 갖다 팔아야 됩니다. 그 정도 안 되죠. 1조 많은 물량이 아니죠. 글로벌 채권 국채시장 전체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한 방에 다 팔지 않으면은 팔고 남은 채권에는 평가 손해 발생하죠. 채권 수익률 올라가 버리니까. 그럼 손해입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고요. 또 설사 이런 걸 최악의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준한테는 궁극의 무기가 있습니다. 프린트 해버리면 됩니다. 예? 달러 프린트 하는데 비용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없는 거나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거죠. 커드로 답변도 지금 제가 작년에 드렸던 이런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중공이 미국을 위해서 안 파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못 판다는 것이죠. 팔아버린다는 것은 마치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달려드는 덩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판다는 거죠.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커들하고 이 대화 중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주목하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국채 이 뭐 팔까 판다 뭐 안 판다 이건 다 또 막 그 한국 언론에 이제 뭐 걱정스러운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미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니 최근 그 공개된 보고서라는데 그 보고서 필진에는 우한 질병통제센터 그 직원도 포함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우한에서 일주일만 일찍 그 중공이 적극 대응을 했다면 그때 우한 완전히 통제하고 했던 게 1월 23일인가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한 일주일만 당겼더라면 그러면은 바이러스 발생 3분의 2가 줄었을 거다. reduced by 2/3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요. 3분의 2가 줄어들 것이다. 즉 reduced to 1/3 3분의 1만 발생했을 거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한에서 가령 그러니까 33이 발생했다면은 일주일만 앞당겨서 중공이 적극적인 조치를 했더라면은 22는 발생하지 않고 11만 발생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엄청난 내용이죠. 중공 당국의 넉장 대응에 의한 그 과실을 주장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내용 다시 한번 상기하면은 미국 대학 연구소 그 연구 자료 3주일만 중공 당국이 일찍 대응했더라면은 바이러스 95% 방지됐을 거다. 즉 5%만 발생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한시의 소동으로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트럼프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 중공이 우한에서 막을 수 있었고 또 막았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온 세상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무고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고 경제가 망가져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중공이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중공한테 책임 묻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혹시 이 기사 한번 보셨습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한번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도가 아마 한리니까 한겨레 같습니다. 한겨레. 삼성전자 1조 순매도 나선 개미들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목 보면은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1조 원어치 순매도했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와 달리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사상 제목 보면. 그런데 기사는 이 제목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다시 그 사진 보시면 말이죠. 어제 개인이 3,551억 원 매도했고요. 이거를 기관이 2,618억 원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896억 원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죠. 이거는 이 데이터는 말이죠. 증권거래소에서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은 증권거래소에서 최초로 원시 데이터가 발생하죠. 그 원시 데이터 각 증권사 단말기로 뿌려집니다. 그러면 그 각 증권사 그 뭐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나 그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여기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거 휴대폰 사진 아닙니까? 제 휴대폰 사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누구나 어디서나 한다는 것은 그 앱만 깔려 있으면 깔린 사람은 누구나 어디서라는 것은 서울이건 뉴욕이건 저기 남극의 세종기지건 인터넷 네트워크에 접속만 된다면은 실시간으로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확인되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보도가 나갔는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재미있는 사실 하나만 팩트만 그 지식 하나만 전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화 중에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은 제가 바이러스 꿀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적절하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꿀뚝으로 연기 뿜어 나오듯이 바이러스 환자한테는 이렇게 대화를 해도 바이러스가 뿜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뿜어져 나와서 공기 중에 방출된 그 바이러스, 이거는 공기 중에 있을 때는 생명체가 아니죠. 단백질 덩어리니까 파티클이 맞습니다. 파티클. 바이러스 파티클. 입자죠, 입자. 공기 중에서 최대 14분간 존재하다가 소멸한다고 합니다. 미국 연구진이
수많은 이런저런 뭐 연구를 해서 이렇게 밝혀냈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